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음식이 제대로 장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내 독소가 발생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몸에 붓기가 생기고 가스가 차기 때문에 점점 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식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를 하지 못해 점점 야위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은 진짜 돌멩이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속상하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음식에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간식처럼 매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 청소년과 어른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가 되도록 핵심만 짚는 한방닥터 이동민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를 하다가 보면 관절, 허리 통증을 제외하고 속이 불편하다 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정말 집중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가 모든 병은 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조금씩 안 되면 장내에 독소가 쌓이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혈관과 뇌 그리고 각종 대사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오늘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풍부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부족한 소화효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과 똑똑한 식사법에 대해서 한방에 이해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는 간단하게 먹은 음식물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고 부수는 걸 말합니다.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입안에서 잘 씹어서 넘기게 되고 위를 지나 십이지장, 소장을 지나 대장까지 지나가면서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물을 제때 부숴줘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소화효소라는 녀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브로멜라인 이런 녀석들이 소화효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음식물들은 분해되지 않고 약 8에서 9m나 되는 소장과 대장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수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힘겨워하는데 음식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자꾸 할 일이 밀려서 음식물이 썩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을 제때 부숴주지 못해 음식이 장 속에서 부패하게 되고 독소가 발생해 우리 몸에 안 좋은 갖가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못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썩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로 굉장히 따뜻한 온도거든요. 장 속이 냉장고처럼 차갑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몸속 위, 소장, 대장은 음식물이 부패하기 좋은 딱 좋은 온도입니다. 한여름날 음식물 쓰레기통 한번 딱 열어보시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만약 소화효소들이 제때 음식물을 분해하지 않으면 우리 장내 환경은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귀 냄새도 지독해지고 자꾸 배에 가스가 차서 트림이 나오는 거죠. 원래 방귀는 냄새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독소가 쌓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냄새만 나면 정말 다행인데 장내 독소는 우리 몸의 건강을 근간부터 망가뜨리게 되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런 독소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 장내에 종양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장내 독소는 혈액 속에 녹아들어 온몸에 퍼지게 되고 몸속 곳곳에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뇌까지 퍼져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염증이 노출되면 될수록 유전자 변형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치 위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암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세 번째로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면역세포의 80%가 장내에 존재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장 건강이 좋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질병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장이 음식의 소화와 흡수만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비롯된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음식이 제대로 장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내 독소가 발생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몸에 붓기가 생기고 가스가 차기 때문에 점점 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식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를 하지 못해 점점 야위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은 진짜 돌멩이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속상하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음식에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한식처럼 매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 청소년과 어른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차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화효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소화효소는 60대가 되면 20대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의 몸속에 있는 효소의 수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1%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작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식사조차 힘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소재의 마이클리스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9세 이상의 사람의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수는 젊은 사람보다 30배나 약한 것을 확인했고, 또한 독일의 에카르트 박사의 연구에서도 1200명의 소변을 채취해 소화효소 아밀라제를 조사했는데 노인의 아밀라제 활성도가 젊은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나이를 먹을수록 효소의 수가 줄어들고 효소 자체의 힘도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우선 소화효소는 채소와 과일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채소 좀 많이 먹어라, 과일 좀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소의 특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 소화효소라는 녀석은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60도가 넘어가면 바로 사멸해버립니다. 근데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을 생각해보세요. 자,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국, 찌개, 라면, 익힌 고기 등 가열해서 먹는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가열된 음식으로는 효소를 섭취할 수 없으니 생채소와 생과일 등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면 부족한 소화효소를 보충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채소와 과일을 매번 챙겨 먹기가 힘들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과일과 채소를 몇 끼니 매번 챙겨 먹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리고 과일에는 당이 많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소화효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화효소를 제품으로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중에 소화효소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일단 특수 처리된 소화효소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화효소가 열에도 약하지만 위산과 담즙에도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소화효소를 많이 먹어도 위산과 담즙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연구 논문에서도 효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효소체를 장까지 활성화시키는 기술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특수 처리되지 않은 효소가 장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비싼 단백질 가루를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효소의 특수 처리가 되어 장에서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무나 당연하게 충분한 효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를 역가 수치라고 하는데요. 역가 수치가 낮지는 않은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가 수치가 높지 않다면 효소가 장까지 살아갈 확률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화학 공정을 통해 정제된 효소가 아니라 김치나 요거트처럼 식용 미생물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효소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 공정을 통해 정제된 효소는 역가 수치를 매우 높일 수 있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정제 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과 비타민 등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결국 유산균과 소화효소, 비타민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아군의 역할을 하니까요. 원료들의 배합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소화효소를 간편하게 섭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효소 식품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온누리 HNC에서 출시한 MT자임 Q라는 효소 제품이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모두 부합합니다. 우선 미네랄로 특수 처리된 효소를 사용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MT자임 Q는 미네랄 효소 처리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대조군보다 효소 활성도가 무려 700%나 높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를 장까지 생존시키는 방법을 따로 연구한 것이죠. 또한 정제 효소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역할 수치를 높인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8종 부원료를 배합했다고 하니 효소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효소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먹을 때는 어디서 만들었냐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MT자임 Q는 2200개 온누리 약국을 운영하는 온누리 HNC에서 만들어서 조금 더 신뢰가 갔습니다. 만약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MT자임 Q로 매일 꾸준히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 보시면서 후기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어른분들, 지인분들에게도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화효소와 그 역할, 그리고 소화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한방에 이해하실 수 있는 건강정보 더 열심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